그리고 이 포도막염이라는 게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포도막염 때문에 고통받고 치료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첫눈이 내린 날입니다. 자, 저는 강남 에이스안과 신경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포도막염입니다. 포도막염. 포도막염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때 아이들한테 생기는 아토피 질환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포도막염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하고 포도막염하고 상당히 유사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토피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막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막염이라는 게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포도막염 때문에 고통받고 치료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포도막에 생기는 염증을 포도막염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막이라는 조직은 눈 안쪽에 홍채와 맥락막을 말하는 조직입니다. 이 홍채와 맥락막에는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쉽게 발생하기 쉬운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가장 쉽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코나 입, 목 부분이죠. 이 눈에서는 눈 겉에 발생하는 이 결막염과 눈 안쪽에 발생하는 포도막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염증이죠. 이 포도막염이 면역 반응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0대와 40대에 신체 변화가 많이 생기는 성인에서 이러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포도막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50대가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포도막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포도막염의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눈이 충혈이 되고요. 눈이 조이는, 그러니까 눈이 무언가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있고, 햇볕을 봤을 때 눈이 아픕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쉽게 결막염에서 생기는 눈곱은 포도막염에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포도막염이 너무 심해지면 실명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뭔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기 때문에 실명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은 대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 질환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눈에 생기는 염증을 포도막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이 밝혀진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에서 80% 정도는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힘든 경우에 이런 포도막염이 자주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그 포도막염 질환을 생각할 때 아토피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토피 질환에 대한 치료는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를 몸에 바르거나 스테로이드 약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의 치료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이 면역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포도막염에 대한 치료도 주된 거는 스테로이드이고, 당연히 눈에 넣는 점안약과 먹게 되는 스테로이드 복용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눈 옆에 결막하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눈 안쪽에 주사하는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아토피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게 정말 적절한 양을 사용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포도막염 환자에서도 이 스테로이드를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적용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눈에서는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압을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자, 포도막염은 보통 처음 발생하게 되면 한 2, 3주 정도면 점안제와 먹는 복용약을 통해서 보통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을 처음 겪은 환자분들은 포도막염이 그냥 뭐 결막염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쉽게 낫는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도막염 환자들한테 처음 진료를 보게 되면 약간 겁을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막염은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는 감기약을 먹고 낫게 되면 그만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감기가 걸려서 또 감기약을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폐렴이 한번 걸려서 폐렴약을 먹고 낫더라도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폐렴이 있었던 부분은 폐 조직이 죽게 되는 것이죠.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여러 번 걸려도 상관이 없지만 폐렴은 여러 번 걸리다 보면 폐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막염도 여러 번 결막염을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눈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이 포도막염은 여러 번 재발하게 되면 눈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눈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엉겨붙고 들러붙고 백내장이 생기고 망막이 찌그러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점점 쌓이다 보면 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발했을 때는 정말 금방 괜찮아졌다가 두 번째 재발하면 조금 후유증을 남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후유증을 남기다 보면 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막염이 정말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처음 재발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만 하고요. 포도막염이 여러 번 재발하기 때문에 여러 의사한테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의사들이 포도막염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기기는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 이 환자가 전에 어떤 포도막염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 포도막염이 본인한테 걸린 경우에는 한 병원에서 가능한 한 명의 의사한테 평생을 진료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를 좀 해드리면, 포도막염은 잦은 재발을 하기 때문에 눈에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눈에 무서운 염증 질환이다. 두 번째,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막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한 명의 의사한테 꾸준하게 평생 진료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인이 포도막염이 너무 자주 재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에 대한 검사도 좀 받아보고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